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경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 자산인 금값이 올라야 한다는 것. 그런데 시장에선 정반대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점이었던 5,589달러에서 단 2달 만에 4,5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18%에 가까운 수직 낙하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금값이 폭락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과연 금융시장에 어떤 거대한 변동이 시작된 걸까요? 놀라운 점은 금값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지금 저 멀리 중국인민은행은 입을 꾹 닫고 조용히 금을 쓸어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과 데이터가 충돌하는 지금 이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왜 전쟁 중에 금값이 떨어졌는지, 왜 이렇게까지 빨리 빠졌는지, 그리고 왜 큰손들은 지금도 금을 사고 있는지. 그 이면의 차가운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왜 전쟁이 났는데 금값이 떨어집니까? 금값이 오르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달러가 약해지거나 실질 금리가 낮아지거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섹소뱅크 원자재 리서치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미친 충격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렸다. 중앙은행들이 이미 금리 인하에 신중한 상황에서 유가와 디젤 가격 급등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낮췄다. 지난 3월 18일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도 줄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7%까지 올랐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입니다. 채권이 4% 이상 수익률을 줄 때 금을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섹소뱅크 전략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정학적 스트레스에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치면 자본이 달러 표시 자산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구조에서 금의 전통적 역할이 달러에 의해 희석된다. 전쟁이 났는데 금 대신 달러가 안전 자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구조적 원인만으로는 이 속도가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금값은 실물금 가격이 아닙니다. 선물, ETF, 레버리지 포지션이 만들어내는 가격입니다. 2025년 금이 65% 오르는 동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금에 올라탔습니다. 달러가 강해지자 이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청산 압박을 받았습니다. 마진콜이 나오면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합니다. 빠르게 대량으로. 실버 ETF인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가 하루 만에 10% 빠졌습니다. 레버리지 실버 ETF는 20% 폭락했습니다. 뉴몬트, 베릭 같은 금광 주식도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실물금 수요는 그대로였습니다. 빠진 건 종이금, 레버리지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물금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중국은 왜 지금도 금을 삽니까? 지난 3월 7일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16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된 이번 매입 사이클에서 인민은행이 사들인 금은 총 42톤이 넘습니다. 현재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2,308톤, 전체 외환 보유고의 9.6%입니다. 중국 인민은행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터키 중앙은행,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 금을 사들였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은 이 흐름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과 투자자 수요를 합산하면 2026년 분기당 평균 585톤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 수요가 유지되는 동안 금값의 구조적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계금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금 ETF는 2026년 1월 한 달에만 38톤, 약 62억 달러어치가 유입됐습니다. 역대 최강의 출발이었습니다. 중국 가계가 금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주식시장은 불안합니다.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금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JP모건은 2026년 맑은 목표가를 5,000달러 수준으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6,000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6,000달러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락에도 이 숫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020년 코로나 충격 때도 금이 먼저 빠졌습니다. 지난 4월 2025년 트럼프 관세 충격 때도 금이 먼저 빠졌습니다. 두 번 다 이후 급반등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끝나면 실물 수요가 드러나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합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역할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수준을 금으로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물로 살 것인지, 금 ETF로 살 것인지, 금 통장으로 할 것인지 각각 리스크가 다릅니다. 실물은 보관 비용과 매매 스프레드, ETF는 레버리지 청산 시 낙폭이 실물보다 큽니다. 금 통장은 원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팩트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 판단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